우리는 손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손금 봐줄게. 손금을 보니 부자가 된다던데. 이렇게요. 우리 수상론에서 말하는 손금은 손바닥의 주름입니다. 얼굴의 주름으로 삶의 희노애락을 판단하듯이 손 역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이에 따른 음양오행이 모두 드러나는 곳이라서요. 한 사람의 기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손금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손금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엄지손가락을 둘러싼 선을, 이 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손바닥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선을 두뇌선이라고 하고요. 손바닥 위쪽에 있는 이 선을 감정선이라고 합니다. 이 세 선을 손금의 기본 3요소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생명선은 건강, 운명같이 살아가는 동안의 전체 삶이 드러나는 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은 굵고 끊어짐이 없이 길고 진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끊어지거나 흐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나이대에 어려움을 겪거나 큰 질환을 앓거나 완전히 끊어지면 이를 수명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나이별 측정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진처럼 엄지손가락을 직선으로 그어서 그 가운데 한 점을 만들고요. 그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이 선 한 부분당 7세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이 선 여기가 21세고요. 여기가 28세, 여기가 35세가 되겠죠. 여기가 42세고요. 여기가 49세가 될 겁니다. 여기가 56세고요. 여기가 63세, 여기가 70세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77세가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 84세가 되겠네요. 각 해당 부분의 생명선이 끊어지거나 유난히 가늘어지거나 한다면 그 시기에 큰 병을 앓거나 삶에 큰 어려움이 와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금, 생명선 중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 그럼 꼭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하시라는 거죠. 우리의 학문은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대비하여서 좋을 때는 더욱 좋게 만들고 나쁠 때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준비하여서 그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선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의 생명선에 문제가 앞으로 생길 부분이 있으시면 항상 그 시기는 조심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완전히 손금이 끝나지 않는 한 중간에 끊어진다든가 흐려진다든가 하는 것은 미리 준비, 대비하시면 큰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사람은 거의 대부분 왼손과 오른손의 손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걸 가지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선천운이니 후천운이니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손금은 나의 삶에 의해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하여 반드시 손금은 자기가 쓰는 손을 판단하여야 하는 겁니다. 오른손 제비의 경우에요, 오른손을 보고요. 왼손 제비의 경우는 왼손을 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이거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두뇌선입니다. 이 선은 인간의 두뇌에 영향을 미치는 선입니다. 사고방식이나 두뇌 활동과 관계된 선이니까 적당한 직업을 판단하는 그런 선이기도 한 겁니다. 선이 굵고 선명하고 길다면 머리를 많이 쓰는 쪽의 직업을 가지면 아주 길할 것이고요. 선이 흐리거나 약하다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쪽의 직업을 가지시게 된다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 선은 항상 가운데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길고 짧고를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감정선입니다. 이 감정선입니다. 이 선은 이 사람의 감수성, 인간관계 태도, 애정 성향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선입니다. 이 선이 길고 선명하다면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니 예술적 능력이나 직감력,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이 선이 흐리거나 짧다면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이 선이 짧고 계속 끊어짐을 보이게 되면 정신인 질환으로 고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제 손의 형태와 손의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얼굴에도 안색, 찰색이라는 말을 사용하듯이요. 손 역시 우선 색깔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사람의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우리 수상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홍빛 선홍색이 완연한 이상적인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주 혈색이 좋죠. 이 손은 아주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초록빛이 드러나는 손입니다. 이 손은 주로 손 안에 혈관들이 많이 드러나기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손을 가진 사람은 평생 순환기와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너무 흰색이 완연한 손이라면요, 근본 체력이 많이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얗게 질렸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이렇듯 기력이 약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창백한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초록빛 색을 가진 이 사람의 경우요, 감기운이 지금 현재 아주 나쁜 상태로 지금 스트레스에 많이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손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진으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손을 만져보아서 손이 부드럽다면 그 사람은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이고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손이 거칠고 딱딱한 손을 가지고 있다면요, 예민하지 않고 원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집이 강하다는 거, 이거 흠이라면 흠입니다. 또한 뼈는 약한데 피부가 거칠다면 그 사람은 까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항상 자기가 다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평생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손에 뼈는 강한데 피부가 부드럽다면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느리고 매사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손금의 기분과 손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 수명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손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손과 손금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운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운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상론에서 말하는 생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